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의 스티븐 킹입니다. 얼마 전 향수의 사다리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오늘 소개 작품은 딸기 봄입니다. 영문으로는 Strawberry Spring, 스프링 힐 잭이라는 별명을 가진 살인범에 대한 긴장감 있는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딸기 봄, 스티븐 킹. 스프링 힐 잭. 아침 신문에서 이 두 단어를 봤다. 세상에, 어떻게 나를 다시 생각해냈을까? 벌써 8년이나 지난 일. 그것도 딱 이맘때쯤이었다. 한 번은 그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텔레비전에 월터 크론카이트가 진행하는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다. 기자 뒤로 바쁘게 지나가는 얼굴이 잡힌 것뿐인데도 사람들은 즉시 전화를 해댔다. 장거리 전화도 서슴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물으셨다. 아버지는 약간 들뜨기는 했지만 따뜻하고 시원시원하셨다. 어머니는 그냥 집으로 오라고만 하셨다. 하지만 집에 가기는 싫었다. 나는 완전히 매혹되어 있었다. 나는 안개 낀 그 어두운 딸기 봄에, 그리고 8년 전 밤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맞이한 비참한 죽음의 그림자에 빠져 있었다. 바로 스프링힐 잭의 그림자에.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그것을 딸기 봄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을 뿐이다. 사람들은 8년이나 10년마다 사건이 발생한다고 했다. 뉴 샤론 사범대학의 그의 딸기 봄에 생긴 사건은 아마 거기에도 일정한 주기는 있을 테지만 일단 그걸 알아낸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 뉴 샤론에서 딸기 봄은 1968년 3월 16일에 시작됐다. 2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비가 오면 해변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도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날은 90cm나 내린 눈이 녹으면서 교정 안의 모든 길이 진창이 되어버렸다. 영하의 날씨 때문에 2달 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겨울 축제 때의 얼음 조각들이 마침내 녹아내리면서 흉하게 변해버렸다. 남학생 교회 건물 앞에 있던 린든 존슨의 조각상은 눈물을 흘렸고 프레슈너 홀 앞에 있는 비둘기 조각도 얼음 깃털을 다 잃어버린 채 앙상한 나무 뼈대만 자리를 지켰다. 밤에는 안개가 끼었는데 교정 안의 큰 길을 따라 하얀 안개가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산책로의 나무들이 손가락처럼 안개 사이로 삐죽이 솟았고 안개는 남북전쟁 기념 구조물 옆에 있는 다리 밑으로 담배 연기처럼 떠다녔다. 안개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 풀어진 것처럼 낯설고 신비롭게 보였다. 신중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학생 식당을 벗어나 겨울밤을 수놓는 별빛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밖으로 나왔다가 하얀 안개만 떠다니는 조용한 세상,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기 발소리와 오래된 도랑을 흐르는 물소리밖에 없는 세상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골룸이나 프로도 또는 샘이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보거나 갑자기 돌아봤더니 술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안개가 자욱한 습지와 묘지 주변의 주목들만 가득 있는 광경이라든지 고대 드루이드교의 집회나 눈부신 요정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해 주크박스에서는 Love is Blue가 흐르고 있었다.
헤이 주드가 끝없이 흘러나오고 스카보로 페어도 나왔다. 그날 밤 11시 10분쯤 존 댄시라는 3학년생이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안개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수의학과 건물 주차장의 그늘진 구석에 쓰러진 여학생 시체에 축 늘어진 다리 사이에 책을 떨어뜨린 채 여학생은 양쪽 귀까지 목이 완전히 잘렸지만 눈은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을 때처럼 환히 뜨고 있었다. 교육학 전공에 언어학을 부전공하고 있던 댄 씨는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다음 날은 구름이 가득 낀 조금 음산한 날씨였다. 우리는 교실에서 정신없이 질문을 해댔다. 누구야? 왜 그랬을까? 언제 발견했을까? 마지막 질문은 항상 같았다. 그 여자애 알아? 그 여자애 알아? 미술사 수업 같이 들었어. 우리 룸메이트가 지난 학기에 사귀었어. 어, 한 번은 술집에서 나한테 불을 빌린 적이 있어. 옆 테이블에 있었거든. 맞아. 응, 나도. 맞아. 그래. 나도. 모두 그 여학생을 알고 있었다. 이름은 케일 커먼, 미술 전공이었다. 동그란 금태 안경을 꼈고 몸매가 훌륭했다. 친구가 많았는데 기숙사 룸메이트는 그녀를 매우 싫어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기로 유명한 여학생 중에 하나였지만 남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지는 않았다. 못생겼지만 귀여운 데가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자주 웃지도 않았지만 나름대로 활달했다. 그녀는 임신을 한 적도 있고 백혈병을 앓은 적도 있었다. 레즈비언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죽여버린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딸기 봄의 3월 17일 아침, 우리는 모두 그 여학생을 알고 있었다. 주 경찰국 소속의 경찰차 6대가 교정에 들어왔다. 대부분 커먼이 생활했던 주디스 프랭클린 홀 앞에 서 있었다. 10시 수업을 들으러 그 앞을 지나갈 때 경찰이 학생증을 좀 보자고 했다. 나는 머리를 써서 뾰족한 어금니가 안 나온 사진이 붙은 학생증을 보여주었다. 혹시 칼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십니까? 경찰이 약삭빠르게 물었다. 케일 커먼 사건 때문인가 보죠? 내 물건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은 토끼를 묶을 때 쓰는 사슬이라고 대답한 다음에 물었다. 그건 왜 물어봅니까? 그가 응수했다. 나는 수업에 5분 늦게 들어갔다. 때는 딸기 봄이었고 그날 밤 반쯤은 학구적이고 반쯤은 환상적인 교정에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시 안개가 끼었다. 바다 냄새가 나는 조용하고 짙은 안개가. 9시쯤 룸메이트가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7시부터 계속 밀턴에 관한 보고서를 쓰느라 머리를 짜내던 중이었다. 잡았대, 친구가 말했다. 술집에서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는데?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친구가 그런 거래. 칼 아말라라는 녀석이라던데?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했다. 그런 이름이라면 분명 사실임에 틀림없었다. 결국 그렇고 그런 치정 사건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래, 내가 말했다. 잘 됐네. 친구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갔고 나는 다시 밀턴 보고서를 읽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했다.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아말라라의 사진은 범인 사진답지 않게 말끔했다.
아마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 모양인데 황갈빛 피부에 짙은 눈을 하고 코에는 마마 자국이 있는 조금 슬픈 표정의 소년이었다. 아직 자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많았다. 그와 케일 커먼은 지난달에 크게 싸웠고 지난주에 헤어졌다. 아말라라의 룸메이트는 그가 낙담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그의 침대 및 사물함에서 경찰은 18cm짜리 사냥용 칼과 가위로 난도질한 여학생 사진을 발견했다. 아말라라의 사진 바로 옆에 케일 커먼의 사진도 실렸다. 강아지 한 마리와 털을 깎이고 있는 홍학 한 마리, 그리고 안경을 쓴 약간 까무잡잡한 여학생이 서 있는 사진이었다. 불편한 웃음에 입술이 약간 치켜 올라간 채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손은 강아지의 머리 위에 얹혀 있었다. 사실인 것 같았다. 사실이어야 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안개가 끼었다. 그것도 땅 밑으로 얕게 깔린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넓고 조용하게 퍼져 있었다. 그날 밤에 산책을 했다. 머리가 아파서 바깥 공기를 좀 쐬러 나간 참이었다. 축축한 봄 냄새가 아직 머뭇거리는 겨울의 눈을 쓸어내고 아직 새풀이 돋지 않은 잔디밭이 한숨 짓는 할머니의 머리처럼 휑하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나에게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밤 중 하나였다. 후광처럼 비치는 가로등 아래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은 모두 손에 손잡고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는 연인처럼 보였다. 녹은 눈이 끊임없이 산책로로 흘러내리고 어둠 속에서 바닷소리가 떠밀려왔다. 어두운 겨울바다가 막 밀려가는 시간이었다. 거의 자정 무렵까지 온몸에 축축해질 정도로 걸었다.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고 꼬불꼬불한 산책로를 꿈결처럼 걸어가는 발소리도 수없이 들었다. 그렇게 스쳐간 사람들 중에 나중에 스프링힐 잭으로 불리게 될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인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그날 밤 스쳐 지나간 사람들 중에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깼다. 나는 누가 또 사고를 쳤는지 알아보려고 양손으로 머리를 빗어내리며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혀끝에 닿는 입천장이 바싹 말랐다. 또 한 명 당했대. 누군가 말했다. 흥분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이제 그 친구는 풀어주겠대. 누구 말이야? 아말라라. 누군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치장에 있었잖아.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차분하게 물어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일이었다. 확실했다. 지난밤에 또 한 명 죽었어. 경찰들이 지금 찾고 난리야. 뭘 찾아? 창백한 얼굴이 다시 앞에 나타났다. 여자 머리.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시체 머리가 없어졌어. 지금도 뉴 샤로는 그리 큰 학교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더 작았다. 홍보 담당자들은 그냥 친숙하게 지역 대학이라고 부르는 학교였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랬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서로 만나면 아는 척을 하는 그런 학교였다. 게일 커먼도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여학생들 중 하나였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앤 브레이 역시 모두들 알고 있는 여학생이었다. 한 해 전 야외 축제에서 미스 뉴 잉글랜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Hey, look me over 라는 노래에 맞춰 불꽃 막대를 흔드는 것이 장기였다. 머리도 좋아서 죽기 전까지는 학교 신문의 편집부에서 일하는가 하면 연극반과 전국 여학생 봉사회 뉴 샤론 지부의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신입생 시절에 나는 신문에 칼럼을 투고하면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2번 모두 거절당했다. 그랬던 그녀가 죽었다. 아니, 죽은 것보다 더 나빴다. 오후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러 갔다. 걸어가다 아는 얼굴을 만나면 가볍게 목례하고 평소보다 조금 큰 소리로 인사했다.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마음이었을까? 하지만 내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기는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 사이에 뭔가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꼬불꼬불한 산책길과 체육관 뒤에선 100년이나 되었다는 참나무 주변의 음침한 길도 유난히 어두워 보였고 희미한 안개 사이로 보이는 남북 전쟁 기념물들도 그랬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그 얼굴들 중 한 얼굴 뒤에 있는 어둠을 읽어내고 싶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 아무도 잡지 못했다. 사흘 동안 파란 경찰차가 매일 밤 교정을 휘젓고 다녔고 숲속에서는 손전등이 미친 듯이 움직여댔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밤 9시 이후에 외출을 금지시켰다. 데이트 동창의 건물 뒤에 숲속에서 씩씩하게 연애 중이던 한 쌍이 뉴 샤론 경찰서로 연행돼서 3시간 동안이나 들들 볶이는 사건도 있었다. 20일에는 남학생 한 명이 게일 커먼의 시체가 있던 주차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횡설수설하는 경찰관이 학생을 순찰차 뒤에 태우고는 맥박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근방 지역의 지도로 얼굴을 덮어서 곧장 지역 병원으로 향했다. 텅 빈 교정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죽음을 알리는 요정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죽은 줄만 알았던 뒷자리의 학생이 귀신처럼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고 놀란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다. 죽은 줄 알았던 주인공은 도널드 모리스라는 학생이었는데 감기에 걸려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다고 했다. 그게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감기 바이러스였는지 어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그 학생은 수프나 토스트 따위를 사 먹으러 학생 식당으로 가던 도중에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했다.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날씨가 계속됐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바쁘게 모였다 헤어지곤 했다. 똑같은 얼굴을 너무 오래 보다 보면 웃긴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교정의 한쪽 구석에서 다른 곳까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인기가 많은 역사 교수가 작은 다리 위에서 혼자 웃다 우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 게일 커먼이 수의학과 건물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자신의 피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써놓았다는 이야기. 두 살인은 모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살인이었다는 이야기. 신좌익적인 경향의 미국 학생 단체의 분파가 전쟁에 항의하는 뜻으로 저지른 제의적인 의미의 살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웃긴 이야기였다. 그 단체의 회원이 7명밖에 없어서 거기서 다시 지부를 만든다는 것은 조직의 와해나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런 소문 때문에 우익 학생 단체는 물론 외부에서도 조직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렇게 따뜻했지만 어색했던 날들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며 지냈다. 이번 사건은 희대의 연쇄 살인 사건으로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라는 잭 더 리퍼 사건과 유사점이 많았지만 변덕스러운 언론에서는 1819년에 있었던 사건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다. 앤 브레인은 보도에서 4미터나 떨어진 축축한 땅에서 발견됐지만 주변의 발자국은 심지어 그녀 자신의 발자국마저도 찾을 수 없었다. 신기한 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뉴햄프셔의 어떤 기자가 의학도구로 5명의 아내를 차례대로 살해한 악명 높은 존 호킨스 박사의 이름을 따서 범인에게 스프링힐 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21일에는 다시 비가 왔고 산책로와 건물 앞 공터는 질퍽질퍽했다. 경찰에서는 사복 형사들을 교정 곳곳에 배치했다는 발표와 함께 순찰차를 절반 정도 철수시켰다. 학교 신문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강력히 항의하는 사설을 실었다. 요지인즉슨 경찰들이 학생들하고 똑같은 행색을 하고 돌아다니면 외부에서 다른 불순한 인물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석양이 지고 그와 함께 안개가 무슨 생각이라도 있는 것처럼 건물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부드럽고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였지만 한편으로는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안개였다. 스프링힐 잭은 남자였다. 그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다니는 안개는 여성적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 우리 학교는 격렬하게 껴안는 두 연인 사이에 낀 형국이라고. 그리고 아마 그 결혼은 피로 완성되는 모양이라고.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어둠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자니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룸메이트가 문을 조용히 닫으며 들어왔다. 눈이 올 것 같아. 그가 말했다. 나는 몸을 돌려 친구를 쳐다봤다. 라디오에서 그래? 아니, 일기예보를 누가 듣냐? 딸기봄이라고 들어봤지?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은 것 같은데 맞지? 친구도 옆으로 와서 밀려오는 어둠을 지켜봤다. 딸기봄은 인디안 서머하고 비슷한 거야. 그가 말했다. 좀 더 드물게 일어날 뿐이지. 인디안 서머는 2, 3년에 한 번씩은 보잖아. 그런데 지금 같은 날씨는 8년이나 1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난대. 잘못된 봄이고 거짓말하는 봄인 셈이지. 인디안 서머가 잘못된 여름인 것처럼 말이야. 우리 할머니 말씀이 가장 심한 겨울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생기는 거래. 이 기간이 길수록 그의 바람도 심하다는 거야.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나는 안 믿어. 나는 친구를 쳐다봤다. 그런데 좀 불안하기는 해. 넌 어때?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창틀에 놓인 내 담뱃갑에서 한 개비를 꺼냈다. 나랑 너 말고는 다 의심이 가. 그가 말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사실 가끔은 너도 의심해. 학생회관에 가서 볼링이나 칠까? 10점 접어줄게.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 색연필이랑 노트 붙들고 있어야 해. 친구가 나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겨우 책을 펼치고 자리에 앉았지만 나의 일부는 여전히 바깥을 배회하고 있었다. 어두운 기운이 충만한 바깥을. 그날 밤 아델 파킨스가 살해당했다. 경찰차 6대와 학생처럼 옷을 입은 사복 경찰
17명. 그중 8은 여자였는데 보스턴에서 급하게 데려왔다고 했다. 변함없이 학생들 틈에 숨어있던 스프링힐 잭은 똑같은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잘못된 봄, 거짓말하는 봄이 그를 도와주었다. 범인은 그녀를 살해한 다음 시체를 승용차 운전석에 고정시켜 놓았는데 다음날 아침 뒷좌석과 트렁크에서도 시체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자동차 앞유리에는 피로 쓴 하하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학교 전체가 조금씩 미쳐갔다. 모두 아델 파킨스의 이름을 들어봤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여학생. 6시부터 11시까지 학생 식당에서 일하면서 휴식 기간에 햄버거를 먹으러 도서관에서 몰려오는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는 학생이었다. 안개가 심했던 지난 사흘 동안은 비교적 일이 쉬웠을 것이다. 통행금지가 엄격하게 지켜진 덕분에 9시 이후에 학생 식당에 손님이라고는 출출해진 경찰관과 일이 없어 신난 수위들 뿐이었다. 건물이 텅 비자 수위들의 안 좋은 근무 태도가 더욱 나빠졌다. 별로 말할 것이 없었다. 학생들만큼이나 신경질적이 된 경찰은 궁지에 몰리면서 헨슨 그레이라는 사회학과에 죄 없는 동성애자 대학원생을 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며칠 밤을 어디서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이 이유였다. 죄를 추궁하며 그를 못살게 굴던 경찰은 딸기봄의 마지막 날 마셔 커런이 산책로에서 살해당한 이후에야 그를 고향 뉴햄프셔로 황급히 돌려보냈다. 그녀가 왜 혼자 밤길을 나섰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약간 통통했던 그녀는 시내에서 다른 여학생 3명과 함께 아파트를 빌려서 지내는 우울한 인상의 예쁜 여학생이었다. 스프링힐 잭만큼이나 소리 없이 그리고 쉽게 그녀는 학교로 들어왔다. 왜였을까? 살인자만큼이나 그녀도 거부할 수 없는 깊은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따뜻한 밤과 안개, 바다 냄새, 그리고 차가운 칼날에 대한 절박하고 강렬한 낭만적 느낌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건 23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24일에 총장이 봄방학을 일주일 앞당긴다고 발표했고 우리는 기쁜 마음이 아니라 폭풍우 앞에서 겁에 질린 양떼처럼 흩어졌고 경찰들과 어둠의 유령 1명만 남은 텅 빈 교정을 떠났다. 차를 가지고 있었던 나는 친구 6명과 그들의 짐을 가득 실은 채 길을 나섰다. 운전이 즐거울 리가 없었다. 모두의 짐작처럼 스프링힐 잭도 우리와 함께 떠났을 것이다. 그날 밤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고 뉴잉글랜드 북부 지역 전체에 진눈깨비와 눈을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었다. 눈을 치우던 노인네들 몇몇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마술처럼 봄이 찾아왔다. 따뜻한 봄비와 별이 빛나는 밤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딸기 봄이라고 불렀다. 8년이나 1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비정상적인 시기라는 점은 분명했다. 스프링힐 잭은 안개와 함께 떠나고 6월이 되자 학생들은 모병 반대를 주장하며 네이팜 탄 제조사의 취업 설명회가 열리는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 스프링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었다. 적어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개인적으로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광기로 가득 찬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실마리라도 찾아보려고 애쓴 학생들은 많았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해에 결혼했다. 그 지방의 좋은 출판사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다. 1971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그 녀석이 지금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눈은 나를 닮고 입은 엄마를 닮은 녀석은 제법 영리하고 항상 이것저것 묻고 다닌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이 왔다. 그 유령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제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하수관을 타고 눈 녹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현관 앞에서 15km나 떨어진 바다의 소금 냄새를 맡았을 때 알 수 있었다. 어젯밤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안개 때문에 전조등을 켜야 했을 때 딸기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알 수 없는 골짜기에서 밀려오는 안개는 건물들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며 가로등 뒤로 신비한 느낌의 후광을 만들어냈다. 조간신문에 뉴 샤론 교정의 남북전쟁 기념 구조물 근처에서 여학생이 살해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어젯밤에 살해된 그녀는 눈이 녹은 둔덕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시체의 일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내 아내는 분노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계속 물어댔다. 나 자신도 아무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던 것, 그리고 아름답게 밀려드는 안개 때문에 전조등을 켰던 것까지 생각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머리가 아파서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섰다가 형체도 없는 아름다운 그림자를 스쳤던 그 안개 낀 밤을 생각했다. 그리고 트렁크, 참 추한 말인 트렁크가 생각이 났다. 트렁크를 열기가 왜 그렇게 두려운지도 나도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아내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옆방에서 울고 있다. 아마 내가 어젯밤에 다른 여자와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오, 하느님, 나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떠셨나요? 안개가 끼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스티븐 킹은 대학 캠퍼스나 날씨 패턴 등과 같은 평범한 것을 비범한 무대로 바꾸는 기이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의 섬뜩한 아름다움과 미스테리 살인범의 섬뜩한 서스펜스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안개 자체처럼 오래 남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아주 멋진 한 편의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숙제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레이터가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편리한 방법이었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딸기 봄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그럼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